사랑합니다.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이도입니다. 뽀기리들 안녕.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총평입니다. 자, 우리 세계지리를 준비하는 모든 뽀기리들은요, 필수 시청이니까 만약에 본인 주변에 시험지가 있다면 얼른 가져오셔가지고 쌤이랑 같이 샅샅이 훑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I am 이도를 볼 거예요. I am 이도, 난 이도.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고 쉬웠는지를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거든. 자, 우리 이번에 평가원이 출제하시는 첫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이기 때문에요.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진지하게 본 뽀글이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오늘 조금 천천히 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이런 난이도,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는 척도 중에 가장 한눈에 팍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등급 컷입니다. 자, 등급 컷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1등급, 2등급, 3, 4, 5, 6, 7, 9등급까지 그 등급을 나누는 컷. 이라는 게 등급 컷이고요. 아, 이 점수, 이 상을 받아야 그 등급이구나. 그 등급에서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고 오는 사람의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등급 컷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난이도가 어땠다라는 걸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몇 점이기 때문에 몇 등급이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본인이 몇 등급인지 이것보다는요. 이 시험이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졌을지 요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육모, 군모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등급 컷을 기준으로 1등급 컷이 만약에 50점이 나왔다. 그게 무슨 뜻이야? 만점이어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혹은 2점짜리 하나를 틀려서 48점까지만 1등급이다 라는 등급 컷이 형성이 된다면 쌤은 이 시험은 평이했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평이했다는 평범하게 쉬웠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부분까지는 없었다. 그냥 보는 대로. 그리고 47까지도 요 정도면 괜찮은 난이도였다. 평가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난이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내려가서요. 만약에 1등급 컷이 45점 이하로 45, 44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쌤이 와, 이거 시험 어려웠던 시험이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뽀글이들은 앞으로 무슨 모의고사가 있으면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알아두면 되는 거야. 아, 이번에 1등급 컷이 45점인 걸 보니까 어려운 시험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본인이 지금 몇 점이어가지고 쌤 저 2등급 될까요? 1등급 될까요? 막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략적인 컷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는데 나는 이렇게 느꼈네 라고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 오늘의 주인공이죠. 6월 모의평가 세계지리는 어떤 IME도 난이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뽀범. 자, 우리 원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점수라는 거 우리 뽀글이들 시험지에서 단순히 채점한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등급이 4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44라는 게 뭐야? 3점짜리 이문항을 틀린 사람까지 다 1등급이다라는 거거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 45 이하면 어려웠다. 44면 정말 어려웠다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등급 컷은 38, 3등급 컷은 32. 그래서 훅 6점 내려가죠. 또 6점 내려가네요. 그러면 3점짜리 두 문항, 3점짜리 두 문항 쭉쭉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일단 1등급 컷이 이 정도라는 건 극상위권, 최상위권 한테도 어려웠고, 그게 아니고 중상위권들 한테도 어려웠다. 그냥 모두가 어려워한 문제들이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세계지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떡하죠? 라고 하는 뽀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어려웠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객관적인 척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난이도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 총평의 핵심, 여러분들이 필수 시청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평가원 누님이 알려주신 목소리, 경향성이라는 거야. 우리 평가원 누님은요, 1년에 딱 문제를 3개만 내십니다. 육모, 구모, 그리고 수능이죠. 자, 그 육모, 구모는요, 특히 육모는요, 그 해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려주시는 바로미터예요.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지리, 인문지리, 지역지리 각각 나눠가지고 트렌드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까지 이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평을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자연지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쌤이 주요 문항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6번하고 12번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자연지리는 그냥 뭐 지형하고 기후, 기후하고 지형 요 정도로 얘기를 하죠. 우리 6번 문제 시험지 있는 사람 빨리 펼쳐보세요. 어떤 문제였어요? 바로 하와이의 지형하고 기후를 살짝 엮어서 낸 문제였어. 근데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 그래서 지형에다가 자료 해석을 넣어서 어느 정도의 기후적인 내용까지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었어야 됐어. 이거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그죠? 우리가 뭐 자주 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처음 보는 게 당연한 자료였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형뿐만 아니고 기후까지 이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렵지. 그지? 자, 그래서 6번이 자연지리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썼을 거고 이런 문제 쌤이 아예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을 한번 또 볼게요. 12번은 어떤 문제였어요? 기후 그래프가 나왔죠. 근데 그냥 기후 그래프 아니고 기후 차이 그래프가 나왔어요. 점들을 주고 서울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어떠냐, 기온은 어때, 강수는 어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원래 기후에서 출제되는 그런 문제 풀이 정해져 있죠. 거기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는 그렇게 막 특이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특이하지 않다고 해서 그게 쉬웠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 난이도도 좀 있었어. 어려운 게 맞았던 그런 문제고. 자, 그럼 인문지리로 넘어가 볼게요. 뭐 8번, 16번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인문지리에서 그렇게 뭐 특별한 컨셉은 찾지는 않았어요. 그냥 파트가 굉장히 골고루 다 이루어졌어요. 뭐에서도 나오고 뭐에서도 나오고 뭐 식량에서도 나오고 자원에서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 8번이 종교 문제거든요, 얘들아. 기억나? 종교에서 1순위, 2순위 종교가 있어가지고 A, B, C, B, C, 가나다, 나라 해가지고 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퍼즐을 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킬을 갖고 있어야지 빠르게 캐치해서 탁탁탁 실수 안 하고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플러스로 지리를 살짝 인문지리에 녹아서 거기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 배경 지식이 활용되는 그런 문제도 나왔다라는 거, 요 정도 얘기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리 지역지리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전에 인문지리에서 얘기했듯이 지리가 연결된 아니면 그냥 지역지리를 갖다 놓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았고요. 이렇게 지역지리 비율이 높잖아. 그럼 우리 뽀글이들의 체감 난이도, 실제 난이도 완전 높아져. 그러니까 1등급 컷이 뭐가 나온 거야? 44가 나온 거야. 육모는 뽀글아, 우리 그냥 고3 현역 말고요. N수생까지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44가 나왔다? 진짜 어려웠다라는 거. 쌤은 거기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요것도 있는데요. 요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 어려웠어. 자, 대표적으로 우리 9번, 19번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19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지도를 안 준 지역지리 문제예요. 흔히 지역지리 하면 왠지 지도가 있고 거기서 국가를 찾아서 그 국가에 대한 특징을 찾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잖아. 그건 유행이 지났어.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쌤이 되게 강조해왔던 건 요즘 유행, 요즘 트렌드거든. 바로 지도가 없는 트렌드야. 지도 없이 문제를 준 다음에 야야야 얘네 붙어있어 떨어져 있어. 19번이 그거잖아. 얘네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어? 얘네 지금 해안선이 어때? 해안선이 길어? 바닷가 있어? 이런 것들을 묻는 거잖아. 지도가 있다면 당연히 그냥 보면 확인되는 그런 건데 지도를 싹 뺐잖아. 요런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쌤이 따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얘기해볼게. 자, 첫 번째, 지형은요. 다양한 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트렌드가 쭉 지금 몇 년째 오고 있어요. 기후는요. 그냥 기출이 전부예요. 특별한 새로운 뭔가 자료, 특별한 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자, 인문지리는요, 쌤 말했듯이 그냥 골고루 큰 특징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하고 그리고 지역지리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역지리 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역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지도가 나오지 않는, 지도 없는 문제는 우리 어떻게 연습하느냐? 지도를 봐야 돼.
재밌죠? 자, 지도가 없이 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가 있냐? 라는 거고, 그건 우리가 평소에 지도를 연습했냐?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인문지리가 지역지리랑 굉장히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너의 기초 배경 지식이 있냐가 또 판가름이 날 수 있는 포인트야. 그래서 국가별로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칭을 해주는 그런 연습까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챙겨가지고 공부하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쌤은 우리 뽀글이들이 제일 효율적으로 그냥 이것만 무지성으로 따라오면 저절로 다 해결되도록 커리큘럼을 짜놓잖아. 어떻게 해놓냐? 자, 세계지리 학습 방향 들어갈게요. 본인이 이번에 기후 차이 그래프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면 뭐 지도에서 점 찾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기후가 어려웠다는 뜻이잖아. 그지? 자, 그리고 저는 인문지리 선생님이 별다른 특징 없다 그랬는데 저는 너무 어려서 눈물이 줄줄 났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 우리 기출이 아직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평가원 기출을 반복하는 거 일단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자, 그거 뭘로 하면 돼? 50도씩 도깨비로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일 쉬운 솔루션이야. 크게 어려울 게 없어. 그냥 평가원 기출을 보시면 되겠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너무 옛날 거보다는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한 한 3개년 정도를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막 수많은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같은 문제도 여러 번 보면서 아그작아작 씹어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지형에 하와이 자료 같은 거요. 아니면요, 뭐 지도 없는 지역지리 키워드 같은 거요. 저 너무 어려웠어요. 19번 눈물 났어요. 이런 건요, 작년에 새로운 트렌드가 반영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거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신 트렌드 문제는요, 문제가 기출이 몇 개 없어. 그렇잖아. 평가원 누님이 1년에 딱 문제를 3번밖에 안 내셔. 육무, 국무, 수능. 그러면 어떻게 해? 조금 만들어진 사설 문제도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여기까지 완료가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모 수능에서 당황하지 않고 어쨌든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연습이 돼요. 힘이 길러져요. 쌤이 그래서 자작 문제, 쌤이 만든 제작 문제 어디서 줘요? 엔도시에서, 66도시에서, 100도시에서 계속 주거든. 그래서 우리 엔도시가 앞으로 개강이 될 거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래서 일단 도깨비 따라온 다음에 엔도시 따라오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전 지도를 도통 모르겠어요. 지도랑 너무 안 친해요. 자, 그래도 지도를 다양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랑 지역지리 아까 키워드 중심으로 연결시켜서 국가 특성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거 도쌤이 계속 시켜주겠다. 쌤이 그래서 게시판에도 세계지리 지도 올려줬고요. 이도시에서도 지도 계속 올려주고요. 쌤 손글씨로 지도한 것도 이도시에서 계속 줬죠. 심지어 아이패드 손글씨로 계속 해설 다 해줬잖아, 쌤이 컬러로. 그지? 그래서 이거 도쌤이랑 같이 할 테니까 쌤이 주는 자료들은 다 받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지도랑 친해질 수 있습니다. 쌤이 오죽하면 별명이 지도겠어. 지도. 이도 아니고 지도래. 너무 지도에 집착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19번 같은 문제까지 다 맞춰서 커리큘럼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잔소리와 함께 총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쌤이 육모를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가 나뉜다 그랬어. 이제 육모가 끝났으니까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반기도 도쌤이랑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구모 수능 그리고 대학교 입학까지 함께 파이팅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그럼 이제 강의에서 만나자, 얘들아. 빠이빠이.